아라리 사람들. 통권 제334호. 발행일 2024년 12월 1일. 발행인 정선군수. 편집 정선군 기획관. 발행처 우편 26131. 정선군청 정선군 정선읍 봉양 3길 21. 전화 033-560-224. 자치 소식. 정선군의회 11월 의원 정례간담회. 제302회 정례회 일정 확정. 정선군의회 의장 전영기는 지난달 4일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 의원 정례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회는 제302회 정례회를 11월 20일부터 12월 13일까지 24일간으로 결정하고 정례회 운영 및 특별위원회 구성을 논의하였다. 의회는 지난 임시회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 202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심의를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로 정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선군 평생학습관 민간위탁, 공립사북해마루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정선아리랑 시장 청아랑 청년몰 사업장 정리, 2025년 공공형 계절근로자 숙소 건립, 정선군 반감농자재 지원사업 민간위탁 등 정선군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과 관련하여 설명을 듣고 논의를 진행했다. 전영기 정선군의회 의장은 침체일로의 경기 전망 속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더욱 면밀히 준비하여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합리적이고 모범적인 정선 군정을 위해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정선군립도서관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 11월 다양한 인문학 강연과 특별 이벤트 마련. 지난 6월 개관 이후 4만 5천 명이 방문하며 국민고향 정선의 문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정선군립도서관은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인문학 강연과 특별 이벤트를 마련해 문화적 즐거움을 선사할 11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지난달 16일 토요일 오후 2시 정선군립도서관 2층 북카페에서 강용수 작가의 인문학 강연 40에 읽는 쇼펜하우어가 열렸고 21일 오후 7시에는 정선 출신의 시인 최준, 박정대, 전윤호와 함께하는 인문학 아카데미가 진행됐다. 23일 오후 2시에는 김민섭 작가와의 만남 행사 당신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가 진행됐다. 또한 오늘의 명언과 문학작품 속 문구를 출력해주는 문학자판기, 도서관을 배경으로 감성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사진 토퍼 이벤트, 지역 주민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책약 국내 사람들, 반고 후 인생 수업 및 파란 분수 원화 전시 등 다양한 상시 프로그램도 진행되었다. 군립도서관이 지역 주민의 문화 수준을 높이고 공동체 소통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이번 인문학 프로그램은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삶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정선경찰서, 소외계층을 위한 후원금 전달. 지역사회 발전의 이바지. 정선경찰서 서장 최대중는 지난달 19일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주상현 안젤로 신부에 후원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소외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정선경찰서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후원금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선경찰서는 지역 복지 증진과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최대중 정선경찰서장은 이번 후원이 소외계층과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찰이 되겠다. 고 말했다.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주상현 안젤로 신부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나서 주시는 정선경찰서에 깊이 감사드린다. 며 이번 후원이 지역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정선군체육회 김요한 선수와 함께하는 배구교실 운영. 지역 내 생활체육 활성화. 정선군체육회 회장 강신열은 군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배구 꽃미남 김요한 선수와 함께하는 배구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정선군 홍보대사인 김요한 전 프로배구 선수가 참여해
정선군의 체육 인프라와 김요한 선수의 전문적인 배구 지도를 통해 배구 종목 저변 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정선군체육회가 주관하고 정선군이 후원하는 배구교실은 관내 학교, 스포츠클럽 등을 대상으로 사전 모집을 통해 초등학생 40명, 중학생 21명, 일반 동호인 24명 등 총 85명을 선정했으며 오는 12월 31일까지 2달간 8회에 걸쳐 정선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 정선군 홍보대사 김요한은 수려한 외모와 뛰어난 배구 실력으로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전직 배구 선수로 대한민국 배구 국가대표팀에서 강력한 스파이크와 탁월한 수비 능력을 발휘하며 큰 활약을 했다. 이에 배구교실에서 기본기를 시작으로 패스, 스파이크, 서브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초중등학생 및 일반 동호인들을 직접 지도하게 된다. 정선군체육회는 이번 배구교실을 통해 지역 내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유치와 배구 선수 발굴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가 함께하는 체육문화 확산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요한 정선군 홍보대사는 국민고향 정선에서 배구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이번 기회를 통해 배구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나누고 참여자들과 소통하며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들도록 일조하는 것은 물론 정선군이 배구를 포함한 다양한 생활체육에서 더욱 활발히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정선군의 다양한 소식을 휴대폰 메시지로 신속하게 제공하는 정선군 군정정보 문자알림 서비스. 발송 내용, 정선군의 군정 소식, 부서별 안내사항 및 재난, 복지, 문화, 생활정보 등. 신청 대상, 정선군의 다양한 소식을 받고자 하는 국민 누구나. 신청문에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선군청 총무행정관 통신관리팀 033-560-2259 또는 2999 외국인 인플루언서 초청, 아리랑마을 세계화 정선 DMO, 팸투어 성황리 개최 제 정선 아리랑 문화재단에서 운영 중인 정선군 지역 관광 추진 조직 이하 정선 DMO은 지난달 7일부터 총 3회에 걸쳐 외국인 인플루언서 초청 팸투어를 실시했다. 이번 팸투어는 정선 DMO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리랑마을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서 아리랑마을에 걷는 박물관을 비롯한 정선의 우수한 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걷는 박물관 프로그램 활성화 및 정선 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진행되었다. 팸투어 참가자들은 15명의 외국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선 아리랑 시장, 로미지안 가든 등 정선의 대표 관광지를 방문하였으며 특히 아리랑마을 걷는 박물관은 3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아리랑마을의 숨겨진 생활문화를 즐길 수 있었다. 그 밖에도 트레킹, 운기석 조교 프로그램 등을 함께 체험하며 실시간으로 개인 SNS에 홍보 게시물을 게재하는 등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팸투어가 성황리에 진행된 가운데 정선 DMO는 정선 아리랑의 저변을 확대하고 정선 아리랑 마을의 활성화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선 DMO는 이번 팸투어를 계기로 향후에도 아리랑 마을 조성 사업을 통해 개발된 아리랑 관광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전 세계에 선보이겠다는 포부를 덧붙였다. 정선 아리랑 문화재단 최종수 이사장은 정선 아리랑 마을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이번 팸투어를 기획했다. 앞으로도 정선의 아름다움과 전통 문화를 널리 전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이라고 밝혔다. 도시재생지원센터 고령친화 지역사회 조성 안전하고 건강한 마을길 걷기 행사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난달 9일 신동읍 조동 4, 5, 6리 일대에서 개최된 안전하고 건강한 마을길 걷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령친화 지역사회 조성의 일환으로 주민들이 함께 만든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길을 걸으며 그동안의 노고를 기념하고 앞으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행사는 김수복 강사의 안전하게 걷는 방법 및 건강 체조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주민들은 약 1.2km의 마을길을 걸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중간 지점과 완료 지점에서 스탬프를 찍는 활동이 있었으며 2개의 스탬프를 모두 찍은 참가자들에게는 건강 보조용품이 제공되었다. 행사장에는 혈압과 혈당을 체크할 수 있는 건강 체크 부스, 따뜻한 음료 제공, 설문조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혜택이 마련되어 약 150여 명의 참가 주민들의 큰 반응을 얻었다. 특히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마을의 안전과 환경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로서 이번 행사를 통해 그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용규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고령화 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고령 친화 지역사회 조성에 많은 관심과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고 밝혔다.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토탈공예, 전시회 개최, 장애인과 비장애인 화합의 장 마련.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주상현 안젤로 신부은 지난달 4일부터 18일까지 아리센터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토탈공예 작품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복지관에서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된 캔들, 석고, 마크라메, 레진 공예 등 총 100점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 전시된 작품들은 7가지 분야에서 제작된 것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장애인의 예술적 재능을 알리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번 전시회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고 장애인의 문화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얻어내 주목을 이끌어냈다.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주상현 안젤로 신부는 장애인 평생교육, 토탈공예에 참여한 장애인들의 생각과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든 공예품이 세상과 소통하는 매개체가 되어 장애인식 전환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 고 전했다. 청년학교 나비캠퍼스 3기 졸업식 성과 공유회 성료. 청장년들의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활동 지원.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이용규는 지난달 16일 정선군 가족센터 대강당에서 청년학교 나비캠퍼스 3기 졸업식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청년학교 나비캠퍼스는 청년 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인한 지역 활력 저하와 침체된 지역사회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한 지방소멸 대응 사업의 일환이며 교육과정에 참여한 청장년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강점을 발굴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활동으로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한다. 성과 공유 졸업식 행사는 6개 읍면 20명의 청장년이 교육 수료, 이 중 총 14명의 나다움과 지역을 연결하는 졸업 전시 콘텐츠를 선보이며 지역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콘텐츠와 비즈니스 컨설팅을 통해 리브랜딩된 사업 및 상품 시연, 홍보 체험이 풍성하게 진행되었다. 청년학교 나비캠퍼스는 2025년에도 4기 교육생 모집과 함께 지역 청장년들을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으로 이용규 센터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미래인 청장년들의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활동 지원 육성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역 청장년들이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정선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독자마당. 뒷북. 이은혜 아라리명예 기자. 지금 집에 계세요? 신청하신 카드 배달 가려고요. 네, 땡땡땡 호가 아니고 땡땡땡 호로 오세요. 주소가 아파트가 아닌데요. 지역도 다르고 여긴 부천인데요. 신청한 적은 없지만 사용 중인 카드가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새 것으로 교환이 되나 보다 생각하며 카드사에 전화를 해보려던 중이었다. 내 이름으로 카드가 잘못 발행된 것 같으니 이 번호로 전화해서 빨리 신고하라며 카드 배달 직원이 번호 하나를 알려줬다. 급한 마음에 알려준 번호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금융감독원을 직접 검색하여 전화로 위와 같은 내용을 신고하였다. 담당자를 안내받고 담당자와 통화하는 과정에 깜짝 놀랄 일이 생겼다. 나도 모르는 내 통장이 불법으로 사용되어 피해 금액은 3억 2천만 원이 넘고 피해자는 140명에 달해 지금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자산보호 신청도 안 되고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말을 한다. 청천벽력이다. 그러면서 금감원 직원이 급한 사항이라며 비밀을 유지한다고 약속하면 보여줄 게 있다고 한다. 비밀 유지를 약속하니 문서 2장을 내게 보내줬다. 하나는 압수수색, 구속영장 허가서와 또 하나는 사건 번호가 명시되고 법원행정처장의 직인이 찍힌 문서다. 처음 보는 무시무시한 문서에 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담당 검사에게 전화를 해서 사정을 해보라는 금감원 직원의 말을 듣고 서울지검을 직접 검색해서 담당 검사랑 어렵게 연결을 했다. 그는 내 말은 들을 생각도 없고 내가 피의자임을 기정사실로 하고 거세게 몰아갔다. 온갖 협박을 하며 자식들을 들먹이는데 어떤 엄마가 태어날 수 있을까? 지는 죄는 없지만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들에게 피해만 안 간다면 뭐든 할 것 같았다. 그들이 수사폰이라 이름 지어준 핸드폰도 개설하고 비밀 유지를 위해 하라는 대로 다 했다.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내 잘못이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올 줄이야. 무섭고 불안하고 겁도 나고 모든 시간을 인터넷을 안 하던 그때로 돌려놓고 싶었다.
순식간에 사람이 조종을 당하니 생각할 겨를도 없고 판단이 흐려지고 그들에게 의지하려는 마음뿐이었다. 지옥 같은 하루를 살고 저녁 시간이 되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긴 했지만 아이들을 가운데 두고 했던 협박이 무서워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딸아이가 퇴근을 하고 내 행색을 보더니 무슨 일이냐고 어디 아프냐고 묻는다. 흘린 눈동자, 헝클어진 태도, 횡설수설하는 소리, 허둥대는 모습의 아이는 다그쳐 묻는다. 오늘 내게 있었던 이야기를 듣던 중 아이는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아니다. 피싱이 아니고 사실인 것 같다. 그들이 말한 대로 경찰에 신고하면 나는 잡혀간다고 신고하려는 딸아이를 말렸다. 내일이면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 하니 그때까지 기다려보자고 말했다. 정말 문제가 있는 거라면 경찰이든 법원에서 엄마를 찾으러 왔을 거야. 아니면 경찰서에서라도 엄마를 불러 조사를 했겠지. 아무것도 아니니까 걱정 마. 내가 해결할 테니 좀 쉬고 있어. 하면서 자동차 키와 전화기를 들고 밖으로 나간다. 딸아이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내 모든 금융거래를 정지하고 수습에 나섰다. 보이스피싱을 의심은 했지만 금감원이나 검찰에 내가 직접 검색해서 전화를 했으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내 폰에서 금감원, 검찰청, 한국소비자원으로 걸려가는 전화를 자기네가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작업을 해뒀다는 것에 깜빡 속았다. 상상도 못했다. 배달원, 검사, 금감원 직원, 금감원 민원실이 모두 조작된 한패였다.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나를 유도하는 무서운 사람들이다. 바보 같은 내 행동이었지만 나같이 어리석은 피해자가 없길 바라며 보이스피싱의 유형을 만천하에 알리고 싶었다. 서로 믿고 맘 편하게 사는 세상이었으면 참 좋겠다. 알쓸세잡 08 김관중 현암세무회계사무소. 찬바람 불면 연말정산을 생각한다. 찬바람이 분다. 희망찼던 갑진년이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열기를 지평선에 내려놓고 불구슬에 저 멀리 사라지고 있다. 이제 겨울이다. 이 겨울을 기다리던 자들과 달리 아쉬워하고 후회하는 이들, 모두의 값진 한 해가 자연의 수고로 돌아가고 있다. 바쁜 현대인들은 일상의 소중함을 계절의 변화로 알아차리고 또 후회한다. 그러지 말자고 다짐하지만 연말이면 고민해야 하는 돈 정산을 또다시 다룬다. 근로소득자는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밝아오면 기다리는 일이 있다. 바로 연말정산이다. 직장을 다니다 보면 매년 1월 초순부터 중순경에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는다. 새해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작년에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는 13월의 보너스가 기다린다는 설렘을 갖게 한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본인과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 이하, 기본공제 대상자이라 함, 배우자, 20세 이하 자녀, 60세 이상의 부모 등에 대해 1인당 150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한다. 이를 기본공제라 한다. 일단 기본공제 대상자를 적극 반영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생계를 같이 하며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은 당연히 기본공제 대상자이다. 그렇다면 생계를 같이 하진 않지만 부모님의 소득이 없어 생활비 용돈을 보태고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할까? 아니다. 소득이 없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포함과 함께 살진 않지만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실무상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을 폭넓게 해석하고 있으며 함께 생활하지 않아도 인정한다. 기본공제 대상자로 확정되면 기본공제 1인당 150만 원과 추가공제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은 정액으로 반영되므로 연말정산에 어려움이 없다. 이러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외에 기본공제 대상 가족들의 주택자금 분리백,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도 납부할 세액을 줄여준다. 하지만 건별로 수집하는 것이 매우 수고스럽다. 이럴 때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수집기관인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수고를 더는 거다. 매년 11월 말경부터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대상자 부양가족의 자료를 수집해 제공하기 위해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 제공동의 신청을 홈택스에서 접수받고 있다. 찬바람 불고 한 해를 마무리할 즈음 소득자 본인이 홈택스 컴퓨터나 손택스 스마트폰 에 접속해서 누락된 기본공제 대상자를 추가하시라.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장려금 클릭, 연말정산 클릭, 전자기부금 클릭,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찾아 들어가 부양가족을 자료 제공자로 신청해두면 연말정산 시즌에 기본공제 대상자의 각종 공제 금액을 신청자에게 알려준다. 그러면 예상치 못한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다. 모두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로 다가오는 을사년을 새롭게 시작하시고 후회 없는 삶의 원년으로 만드시길 바란다. AI와 친해지기. 박현준 아라리 명예기자. 만물은 변한다. 그로 인하여 세상도 변한다.
현대에는 이러한 변화에 디지털 기술이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에 개인이 적응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하는 것도 있고 불편을 감수하며 굳이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것도 있다. 전자의 대표적인 것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과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부르는 택시 호출 앱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정선은 전화를 걸어 택시를 부를 수 있어 아직 택시를 부르는 앱을 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원주, 강릉, 서울 등 도시에서 택시 호출 앱을 사용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손을 들어 택시를 타는 것은 점점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있다. 반면에 모바일 뱅킹 같은 것들은 우리 생활을 무척 편리하게 해주고 금전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기는 하지만 약간 불편하거나 금전적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면 사용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 우리 주위의 노인들이 그러하다. 하지만 이것도 언제가 꼭 써야만 하는 순간이 오고야 만다. 은행 점포는 계속 줄고 ATM은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하는 모바일 뱅킹을 쓰지 않으면 은행 업무를 전혀 볼 수 없는 시대가 곧 올 것이다.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는 것도 어렵지만 세상이 변화하는 것을 감지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어느 순간 돌아보면 세상은 변화해 있고 사람들이 그러한 변화에 적응하여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비로소 적응하기 위해 자신도 노력하게 된다. 최근에 내가 이러한 변화를 직접 경험한 것이 인공지능 프로그램 챗GPT가 우리 생활에 스며들고 있는 모습이었다. 개인용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급되던 시기에 대부분 사람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를 찾았다. 시간이 좀 더 지나고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는 컴퓨터가 아닌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사용하게 되었다. 대화 중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바로 네이버, 구글 등을 검색하여 정답을 찾아내곤 하였다. 시간이 더 흘러서는 문자 정보가 아닌 영상 정보를 검색하여 정보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요즘은 문자 정보를 검색하는 것보다 영상 정보를 찾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인터넷 사용자 중 유튜브를 검색 수단으로 활용하는 비율은 약 57%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구글 검색보다 높은 수준이며 40에서 60대들도 유튜브를 검색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요즘 이러한 정보 검색이 인공지능 시스템 AI 또는 챗GPT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후배는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소프트웨어와 공동 작업을 한다고 하고 주일마다 예배를 보는 목사님은 원고를 챗GPT로 퇴고한다고 한다. 어느 방송에는 AI가 만든 로고송이라고 틀어주고 있으며 내가 알고 있는 모 협회는 협회 로고를 AI로 만들었다고 자랑한다. 포털 사이트나 유튜브 영상을 통해 어떤 정보와 데이터가 이제 생산으로까지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들이다. 문자 검색어를 통해 정보를 검색했을 때 일부 결과는 광고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가짜 정보도 많아 정보를 걸러내기가 어렵다. 이는 동영상 정보도 마찬가지다. 반면에 챗GPT로 대표되는 인공지능 시스템은 내가 원하는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제공한다. 물론 정보의 옳고 그름이나 사실 여부의 판단은 인간이 하는 것이므로 판단의 능력이 있어야 올바른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인공지능 시스템의 대표적인 챗GPT는 누군가에 물어보듯이 글로 물어보면 답을 해준다. 보충할 것을 요청하거나 추가 질의를 하면 더 상세하고 정제된 답변도 해준다. 때로는 반론하면 정정하여 답을 주기도 한다. 이러다 보니 사용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챗GPT는 2024년 기준 국내에서 500만 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2023년 비해 7배가 늘었다. 코로나 이후 인공지능, AI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얘기했고 오픈 AI로 불리는 챗GPT가 출연했다. 지금도 비슷한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다.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는 중이다. 현 시점에서 세상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친해져야 한다. 어떻게 질문해야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와 결과물에 대한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다. 단어를 통해 정보를 검색할 때 단어의 선택과 조합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챗GPT에게 물었다. 정확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물어야 하는지를. 챗GPT는 이렇게 답했다. 구체적인 질문을 할 것, 배경 정보를 제공할 것, 대화의 흐름을 유지할 것, 짧고 간결한 질문을 할 것, 질문을 나눠서 할 것, 이라고. 마치 인간에게 하는 것처럼. 태움 소각 산불을 줄이려면 정병걸 전 산림청 부의사관. 산불 forest fire의 3대 요소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으나 단편적으로 산소와 열, 연료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인자 중 어떤 것 하나만 제거하면 산불은 중지된다. 산소와 열은 논외로 하고 우선은 연료를 차단 또는 제거하여 개체수를 줄여준다면 매년 산불 건수 전체의 25%를 차지하는 태움 소각 산불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여겨진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 평균 2014에서 2023년 원인별 산불 발생 현황은 총 566건 중 입산자 실화 186건, 농산부산물 소각 68건, 쓰레기 소각 71건, 담뱃불 실화 33건 등이 있다. 여기서 불태움으로 인한 피해가 139건 25%로 소중한 살림이 잿더미로 변하여 지금도 아픈 상처가 아물고 있는 중이다. 2021년 말 농가 인구가 22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3%이며 65세 이상이 46.8%로서 농가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1차 베이비붐 세대 705만 명과 2차 베이비붐 세대 954만 명이 은퇴기를 맞아 도시인의 귀농 또는 귀산촌 인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들이 밭작물을 재배할 때 잡초 발생 억제 등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대부분 멀칭 비닐을 사용하므로 농산부산물과 폐비닐을 함께 태우는 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과수농사도 고산지역 과수재배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여름 순치기 적심, 가을철 전정 부산물, 갈반병, 불안병, 적성병 등 피해를 입은 낙엽 등은 다음 해 병해충 예방을 위해 과수원 밖으로 이동 조치, 매몰 또는 묵시적인 불법 태움 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필자의 영농 경험에 의하면 농사 폐기물 줄기에 수분이 함유하고 있을 때 잘 파쇄되며 먼지 날림이 적고 기계 칼날의 마모가 덜하다. 멀칭 폐비닐도 장기간 햇볕에 노출되면 삭아서 수거가 어렵고 인건비도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파쇄 시기는 수확 이후부터 12월 말까지가 가장 적절한 시기이며 폐비닐도 함께 수거 처리하는 것이 효과가 높다. 작업 이전에 영농 부산물을 수거하는 방법이 관건이지만 파쇄하여 토양 지표면에 뿌린 후 경운하면 건강한 토양의 비배 관리 등 일석이조의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산림청은 기후변화로 일상화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 방지 및 산사태 방지, 산림병해충 방지 등 3대 산림재난에 대한 산림재난 방지법을 연내에 제정할 계획이라 밝혔다. 재난별로 운영 중인 협회 등의 기관을 통합, 한국재난기술공단을 설립 산림재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야심찬 계획 발표로 기대가 크다. 산림재난은 우리의 삶을 빼앗아가고 산림생태계 질서를 교란케 하지만 사전 예고가 없이 발생하니 최우선은 예방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매년 산불의 발생 원인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논, 밭두렁 또는 쓰레기 태움 산불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정부와 지자체, 산림재난 관련 기관, 농업인, 임업인 등 민관합동으로 서로 손을 맞잡고 태움 산불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다가오는 산불철은 잘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도원일기 전윤호. 비밀 하나 알려줄까? 낙원은 찾으면 없어. 등 떠밀려 마지막까지. 쫓긴 사람이 막장까지 들어가야 나오는. 도원은 그런 곳이야. 나를 포기하면 싹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지. 복숭아여도 좋고 사과여도 좋고 감자여도 좋아. 맑은 산에 기대어 아라리 한 소절 부를 수 있으니까. 자장은 열반을 얻고 최시영은 동학을 살린 곳. 도원은 반짝거리지도 않고 편하지도 않지만 그저 살만한 동네야. 도원은 정선의 옛 이름 중 하나입니다. 도원은 무릉도원에서 나온 말로 동양의 이상향을 가리킵니다. 서양의 유토피아와 같다 할 수 있겠죠. 중국 고사에 나오는 이야기로 길을 잃은 사람이 동굴로 들어가는 마을을 발견했는데 그곳은 복숭아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바깥과 떨어져 살았는데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죠. 나중에 그곳을 찾아가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곳이라면 이상향이 아니겠죠. 우리는 모두 행복한 유년 시절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귀한 시간이라는 걸 모르고 삽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그 가치를 모르고 살거나 뒤늦은 자각을 하게 되죠. 실제 제 인생에도 얼마나 많은 도원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떠난 뒤에 알게 되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뭔가 잔뜩 바라는 것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도원이 아니죠. 그런 곳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있다면 아마 부동산 투기꾼들이 다 사버렸겠죠. 그곳은 그저 살 수 있는 곳, 살만한 곳일 뿐입니다. 전윤호, 정선초, 정선중 졸업. 1991년 월간 현대문학으로 등단. 북카페, 도둑맞은 집중력. 지은이 요하나리. 펴낸 곳 어크로스. 서평전이. 우리는 단순히 집중력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난당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 너무 빠른 속도의 세상에 살아간다.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놓여 있으며 많은 광고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고 있다.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집중력은 붕괴되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저널리스트로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전 세계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을 만났다. 우리들이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해지는 것이 단순히 하루 종일 잡고 있는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작가는 우리의 집중력을 빼앗는 원인을 수면 부족과 독서의 붕괴, 테크 기업들의 주의력 조종과 약탈이 작용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책의 두께만큼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집중력의 문제를 바라보는 논점을 저자는 제시하고 있다. 불필요한 정보를 걸러내지 못하는 뇌, 거대 기업들은 잠들지 않고 깨어있게 조종하고 긴 텍스트를 읽는 능력을 떨어뜨려 산만함에 불을 지핀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집중력 저하가 일어나며 값싼 식단으로 아이들의 집중력을 파괴한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도난당한 집중력을 다시 복원할 수 있을까? 그 대안이 무척 궁금하지 않은가? 작가는 집중력을 되찾기 위한 방법으로 3가지 목표를 제안했다. 감시 자본주의를 금지하고 주 4일제를 도입해야 하며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집중력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선 거대한 시스템에 맞설 조직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온라인 세계를 끊고 인터넷으로부터 멀어지며 수시로 울려대는 알람 소리에 덜 민감하며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온갖 자극적인 뉴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한다. 사람들은 온라인 속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수동적으로 접속하려고 한다. 인터넷이나 휴대폰에 길들여져 마치 온라인 영상에 조종당하듯 그 안에 머물며 자본주의 노예로 살기를 바라는 거대한 집단의 움직임을 우리는 잘 봐야 한다. 웹사이트들은 우리가 무엇에 반응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우리가 무엇을 즐겨보고 무엇에 화를 내는지, 우리가 가장 산만해지는 지점을 학습해 그곳을 겨냥한다. 인간의 심리를 용의주도하게 파악하여 계속 그에 맞는 알고리즘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이것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거부할 수 없는 중독을 형성하게 하는 거대 테크 기업의 시스템 문제라고 저자는 지적한다. 우리는 집중력의 위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불필요한 정보를 걸러내야 한다. 알고리즘에 덜 반응하며 삶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 거대 기업에 둘러싸여 하루도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는 환경에서 집중력을 되찾기를 기대하는 저자의 생각에 공감하면서 도둑맞은 집중력을 이달의 책으로 추천한다. 사람과 그림. 겨울밤. 8F Oil on Canvas. 출처 Pinterest. 황현옥 작.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10여 년이 훌쩍 넘도록 아라리 소식지의 한 작품 기고를 했었습니다. 좋은 칭찬엔 힘도 나곤 했었는데 이제 마지막 작품을 올리게 되어 아쉬움이 가득하기만 합니다. 그동안 사람과 그림을 사랑해 주시고 응원을 아끼지 않았던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학주의 정선 이야기 12. 흰 눈 사이로 찾아 나선 동물 발자국. 이학주 한국문화스토리텔링연구원 원장. 집안에 들어온 짐승도 살려보낸 정선 사람들. 할아버지, 글쎄 있잖아요. 노루 2마리와 비둘기 몇 마리가 닭장에 들어왔어요. 그때가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었을 겁니다. 나는 닭장에 들어온 짐승을 보고 헐레벌떡 방으로 들어와서 할아버지께 알렸습니다. 얘야, 살려고 집안에 들어온 짐승은 잡지 않는 거란다. 먹이를 가져다 주거라. 눈이 지붕에 닿도록 내린 겨울이었습니다. 노루 2마리와 비둘기 몇 마리가 닭장으로 들어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먹이를 찾아 산에서 내려온 짐승이 택한 피난처였지요. 그렇게 할아버지는 문이 열린 닭장으로 들어온 짐승에게 먹이를 주고 잡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옆에 가도 노루는 피할 생각도 하지 않았지요. 노루와 비둘기에게 소먹이로 쓸 콩깍지와 옥수수를 주었습니다. 닭장에는 닭도 노루도 비둘기도 함께 지냈습니다. 닭과 비둘기는 모이를 같이 먹고 노루도 콩깍지를 맛있게 먹으면서 겨울을 났습니다. 노루가 닭장에 들어온 사실이 재미있기도 해서 나는 매일 열심히 먹이를 주었지요. 닭장 문은 닫지 말라고 해서 종일 열어두었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나가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눈은 한 달여가 지나자 겨우 길을 낼 정도로 녹았습니다. 겨울 날씨치고는 햇볕이 따뜻한 날이었습니다. 아직 눈은 다 녹지 않았지만 먼 산에는 나무들이 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할아버지, 비둘기와 노루가 집을 뛰쳐나갔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날씨가 좋아지자 닭장에 들어온 노루와 비둘기는 스스로 집을 나갔습니다. 오랫동안 지켜본 터라 노루가 집을 나가는 장면을 봤지요. 마치 인사를 하듯 멀거니 서 있는 나를 힐끗 보고는 조금 멈춰 있다가 대문 밖으로 길게 뛰었습니다. 참 멀리도 뛰었습니다. 비둘기도 닭장을 나와 마당과 나무에 앉아서 마치 인사를 하듯 있다가 멀리 날아갔습니다. 그냥 두어라. 노루는 쫓지 말고 가게 두어라.
할아버지는 사랑방에서 문을 열고 나오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루는 앞집 밭으로 길게 발자국을 내었고요. 그것을 본 동네 장정들이 언제 모였는지 빙 둘러서서 노루 몰이를 하였습니다. 나는 벌써 노루와 정이 들었던가 봅니다. 노루가 빨리 도망가기를 빌었습니다. 노루는 동네 장정들의 몰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골지천 강을 건너 물레산으로 껑충껑충 달아났습니다. 그의 겨울은 그렇게 집안에 들어온 노루 한 쌍과 비둘기 떼 덕분에 심심하지 않게 잘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즐거운 겨울이었습니다. 그 당시 할아버지가 집안에 들어온 짐승은 잡지 않는 거란다. 라는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어쩌면 이 정신은 정선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아닐까요? 처마 옆벽에 설피, 창, 썰매가 걸려있는 이유. 할아버지는 사실 젊었을 때 대단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우리 집 굴뚝 옆 처마에는 날카로운 창이 있었습니다. 긴 자루가 꽂힌 채 말입니다. 그리고 창 옆에는 검게 그을린 끈을 늘어뜨린 설피가 있었고요. 매끄럽게 잘 깎고 코를 부드러운 곡선으로 휜 썰매도 있고요. 물론 그 설피와 썰매는 겨울이 되면 제 놀이기구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긴 자루가 꽂힌 날카로운 창은 만지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 여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창은 언제 쓰신 거예요? 허허. 그 창으로 멧돼지를 몇 마리 잡았단다. 할아버지는 내 물음에 무용담을 말씀하셨습니다. 겨울 눈이 내렸을 때 멧돼지 사냥을 나갔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라. 멧돼지를 눈밭에서 만나면 창을 땅에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커다란 멧돼지와 할아버지는 눈을 마주쳤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할아버지도 멧돼지도 눈을 내리까는 순간에 죽는 것입니다. 그 순간 멧돼지의 어금니은 할아버지를 향해 찌를 것이고요. 할아버지가 든 창은 멧돼지의 간을 향해 찌를 겁니다. 정말 일촉즉발의 순간입니다. 그렇게 들어라. 라고 소리치면 멧돼지는 사람을 향해 돌진합니다. 저돌적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저돌적은 바로 멧돼지가 관역을 향해 앞으로 내닫는 상황을 말한 겁니다. 그때 창끝을 정확하게 멧돼지 간에 적중하도록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멧돼지는 창끝에 간이 찔려서 꽥 소리를 지르면서 쓰러지고 그 순간 사람은 몸을 피해야 합니다. 멧돼지는 창이 간에 찔려야 다시 살아나서 사람을 향해 돌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멧돼지 잡은 무용담을 얘기했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집 밖을 나가 사냥하는 어려움을 알면서도 집안에 들어온 짐승은 돌려보내는 일을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요. 토끼 사냥에 얽힌 추억. 그런데 사실 저는 멧돼지 고기를 한 번도 맛본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어렸을 때 먹을 수 있었던 산짐승은 산토끼와 꿩과 참새가 전부였지요. 정선 사람들 대개가 그랬을 겁니다. 멧돼지를 잡아도 쓸개와 고기는 목돈을 벌려고 팔았거든요. 먹을 수 있어도 한두 번이 다였습니다. 그러니 산토끼는 정말 정선 사람들을 키웠습니다. 먹을 음식이 없어 눈만 껌뻑껌뻑할 때 최고의 단백질이 토끼였지요. 꿩은 그래도 먹을 고기가 있지만 참새는 먹을 살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고기 한 절은 먹겠다고 애쓰던 생각이 납니다. 눈이 오지 않으면 토끼 다니는 길목에 올무를 놨고요. 눈이 오면 동무들과 토끼몰이를 갔습니다. 물론 토끼몰이를 해서 토끼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동무들과 어울려 놀기 위해 토끼몰이를 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어쩌다 토끼를 잡으면 그날은 정말 식구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토끼탕, 토끼만두는 겨울 양식의 일부였으니까요. 그런 토끼 사냥을 할아버지는 아무렇지 않게 아침에 한 마리씩 가져왔고요. 삼촌은 하루 건너 한 번씩 가져왔습니다. 물론 저는 매일 허탕이었지요. 아버지가 가져온 노루발. 할아버지의 사냥 실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지 못했던가 봐요. 제가 기억하는 일은 노루발이 전부였거든요. 그래도 아버지의 무용담이 제게는 자랑이었습니다. 이거 내가 가지고 놀아라. 힘줄이 4개 달린 노루발을 아버지가 제게 선물했습니다. 그 노루발은 겨우내 제 장난감이었습니다. 어느 힘줄을 당기냐에 따라 발가락 반응이 달랐습니다. 노루발에 달린 하얀 힘줄은 어린 나에게 슬픔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 울음이 나는 이유가 아닐까요? 아버지의 말 없는 사랑에 눈물이 나서 차마 글을 쓰지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멧돼지 사냥을 가시던 아버지의 그 모습이 생생합니다.
주름하게 넣을 음식을 장만하던 모습, 발사계를 준비하시던 모습, 파출소에서 총을 빌리시던 모습, 어머니가 장독대에 정화수를 놓고 비시던 모습, 선창을 못해 노루발만 가져와서 사냥 얘기를 들려주시던 모습, 살아 돌아오셔서 고마워하며 가족들이 안도했던 모습이 선합니다. 그래도 노루발로 제 장난감을 주셨던 아버지가 몹시 자랑스러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루발은 관역에 박힌 화살을 뽑는 도구이다. 이학주. 정선 임계면 물레리 출생. 임계중학교 졸업. 성균관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을 마치고 강원대 교양교육원 강사, 광주예대 문예창작과 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문화 스토리텔링 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정선이맛 12. 감자크림 욥기. 최우혁 정선맛 연구회 회원. 아리부엌 운영. 어릴 적 주말이면 어머니의 주방에서 풍겨오는 감자조림의 따뜻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과실나무와 소농이지만 제법 나름의 농사를 지어 키우는 채소가 풍부한 편이었던 우리 집은 예쁘게 쌓여있던 감자들만으로도 엄청난 부자가 된 기분이었다. 달콤한 감자 반찬을 유독 잘 먹던 우리 형제를 위해 그중 특별히 예쁜 것들을 골라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 간장과 설탕, 마늘 등을 넣어 조려 포슬포슬 달콤한 감자 반찬으로 바뀌는 모습은 마치 마법처럼 느껴졌다. 어머니는 감자를 조리면서 나에게 요리의 비법을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감자를 잘라서 양념이 잘 배도록 조심스럽게 볶아야 해. 안 그러면 감자가 다 부서져 버려서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은 법이야. 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주방으로 불러 함께 요리하는 시간을 가지셨다. 사내아이지만 이렇게 커서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될 줄 아셨던 걸까? 그때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감자조림을 만들 때면 어머니와 함께 웃고 떠들던 그 순간들이 생각난다. 강원도 감자가 최고라고 말씀하시며 늘 만들어주시던 감자 요리가 생각나 감자를 활용한 욥기라는 음식을 만들어 보려 한다. 욥기는 이탈리아 파스타의 한 종류로 이탈리아어로 덩어리라고 하는 요코 나크 의복수형으로 스페인어식 표기로는 오쿠이라고 한다. 발음이 된소리 쪽에 가까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의 특성을 반영해 욥기라고 더 많이 적으나 외래어 표기법상 욥기가 옳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욥기와 비슷한 형태로 정선토속음식인 감자붕생이, 감자옹심이 등에서 유사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토속음식은 다소 투박하다는 관점을 깨고 싶어 한 끼 식사, 한 끼 요리로도 든든한 감자뇨끼를 집에서도 만들어보며 다양한 감자의 활용을 기대해본다. 감자크림 욥기. 재료 감자, 밀가루, 우유, 양념, 마늘, 양파, 생크림, 파마산 치즈가루, 그라나파다노, 버터. 1. 감자는 깨끗이 손질하여 15분간 삶아준다. 2. 감자와 밀가루를 넣고 으깨면서 중간에 그라나파다노를 넣고 반죽해준다. 3. 반죽은 냉장에서 1시간 숙성시켜준다. 4. 숙성된 반죽을 길게 만들어준 후 4cm씩 낱개로 만들어준다. 5. 포크로 모양을 내준 후 끓는 물에 살짝 데쳐준다. 6.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넣고 데친 반죽을 노릇하게 구워준다. 7.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양파와 마늘을 볶아준다. 8. 우유와 생크림을 넣고 뇨끼를 넣어준다. 소금과 후추를 넣어 간을 하고 파마산 치즈가루를 넣어 간을 해준다. 9. 마무리로 불을 끈 후 버터를 넣고 농도를 맞춰준다. 10. 완성. 위의 레시피 저작권은 정선맛 연구회에 있음을 밝힙니다. 잿말락 넘어 극일 공고. 동강을 내려다보는 명승 칠종령. 글 사진 권혜경. 신동읍 덕천리에서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를 넘어가는 옛길 칠종령은 총 길이 2.4km의 고갯길이다. 1808년에 편찬된 만기호람. 조선의 재정과 군정에 관한 책에는 당시에는 평창 지역의 대표적인 고갯길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당시 신동읍 덕천리는 평창군 동면 관할이었다. 1906년 정선으로 편입되며 신동면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칠종령이라고 하는 명칭은 동강가에서 오칠을 하던 선비집에 강아지가 발에 옷을 묻히고 도망가서 그 자국을 따라가 보니 고갯길이 나왔고 고갯길에서 바라보던 경치가 장관이어서 오칠자와 발족자를 써서 이 고갯길을 칠종령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 길은 지난 2021년 문화재청이 명승으로 지정하여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명승 지정 이전 2007년에는 생명의 숲과 유한 킴벌리가 공동 주관하는 아름다운 숲길 선정 사업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어린 시절 이 길을 넘어 미탄장에 가시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다녀온 기억이 선명하다는 제장마을 주민 석동근 81세 어르신은 4대째 칠종령 아래 제장마을에서 살고 있다.
6살 되던 해 할머니 손을 잡고 미탄장을 갔었죠. 제장에서 미탄까지 40리가 넘는 길을 한 달에 2번쯤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6.25 전쟁이 터지고 장에 가는 일은 중단되었는데 3년간의 전쟁이 끝나던 해 칠종령을 넘어 오대산으로 가던 인민군들의 행렬을 지켜보기도 했다. 그때 인민군들이 주민들에게 해코지는 하지 않았지만 함께 북에 가자고 어린 저에게 말을 건네기도 했어요. 그렇게 전쟁을 겪고 칠종령 정상을 넘어 조금 평평한 땅에 불을 질러 화전밭을 일구기도 했는데 그때 마을 주민들이 주로 짓던 농사가 조이 좁쌀이었다고 한다. 다시 칠종령을 넘어 미탄장에 가는 일은 1960년도가 되면서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신동읍이 1948년에 문을 열었던 석탄공사 한백광업소가 전쟁 이후 문을 열었고 산업철도인 한백선이 개통되면서 급격히 발전하여 번화했기에 신동읍으로 생필품을 사러 가기 시작한 이유도 있었다. 내가 군대에 다녀와서는 덕천리 소골의 정선 구절에서 내려온 뗏목들이 강에서 건져져 영월로 재무시 트럭에 실려가거나 다시 물길을 따라 영월 덕포 나루까지 가면 좋은 나무는 서울로 갔어요. 그곳에서 선별 작업을 통해 서울로 가지 못했던 나무는 당시 광업소의 지지목으로 팔려갔다. 당시 덕포나루에서 서울까지 수량이 풍부할 때는 이틀, 일반적으로는 닷새가 걸렸다고 한다. 이제 칠종령을 통해 미탄에 장터를 다녔던 마을 사람들은 다 떠나고 이것도 외지에서 살러 들어온 이주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사라지는 마을에서 이장을 27년이나 했던 석동근 어르신은 동강의 댐을 건설하려는 계획들을 저지하며 마을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오랜 세월을 고향 지킴이로 살아왔다. 칠종령이 명승지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다시 고갯길을 넘는다. 이 길을 넘으며 고단한 삶을 이어온 옛 사람들의 흔적들이 지워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사명, 칠종령을 다시 걸어보자. 그 길, 그 사람. 제장마을의 역사 석동근 어르신. 덕천리 이장을 27년이나 하며 마을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때꾼으로 덕포나루까지 가기를 여러 번 했다. 칠종령 넘어 할머니랑 미탄장에 다녔던 기억 외에 미탄에 살던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칠종령을 넘기도 했다. 소골 사는 동강지킴이 이수용 어르신. 내셔널트러스트 정선지부를 운영하던 덕천리 주민 이수용 81세 어르신은 동강댐 설치 반대를 위해 1998년도에 정선과 첫 인연을 맺었다. 그 뒤로 정선 동강을 사랑하다 아예 정선으로 이주했다. 사진. 칠종령 잿말랑 가는 길은 완만하지 않다. 좁은 길이 이어진다. 옛길 중간에 있는 돌탑, 영월과 평창의 경계였던 성터라는 전원이 있다. 칠종령 정상, 전망대에서 바라다 보이는 동강의 풍경. 작년에 정상에 세운 아름다운 숲길 안내판. 이수용 어르신이 주관단체에 여러 차례 건의 끝에 세워졌다. 칼날 같은 능선 아래는 시퍼런 동강이 흐른다. 석동근 어르신이 37년 키우셨다는 황소. 죽은 뒤 동강이 바라다 보이는 언덕에 묻혔다. 내 몸을 깨우는 요가 스트레칭. 웰리스로그인 08. 겨울철 낙상사고를 예방하는 근력운동. 장은미 라인 아카데미. 근력운동을 통해 겨울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보아요. 모든 동작은 무리가 되지 않을 만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래 버티기보다는 바른 자세로 가능한 만큼 반복적으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래의 모든 동작은 벽을 잡고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의자를 이용한 하체 운동 3가지. 1. 양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뒤꿈치를 가볍게 들어서 5에서 10초간 유지하며 5회 반복한다. 2. 한쪽 발을 골반과 일직선으로 유지하며 옆으로 들어 올려 10초간 유지하고 5회 반복한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한다. 3. 한쪽 발을 뒤쪽으로 뻗어내고 10초간 유지하고 5회 반복한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한다. 효과. 대퇴부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되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며 고관절의 가동 범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의자의 도움을 받아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하체 운동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나무 자세. 양발을 가지런히 모아 바르게 선다. 한쪽 발바닥을 반대쪽 허벅지 안쪽에 붙이고 양손을 가슴 앞에 모아 균형을 잡아본다. 힘이 들거나 균형을 잡기 힘들다면 벽에 기대어 진행하는 것을 추천하고 5에서 10초간 유지한다. 중심이 잘 잡힌다면 모은 손을 하늘을 향해 뻗어 균형 감각을 조금 더 키워본다. 주의!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엉덩이에 힘을 주고 시선을 한 곳에 집중해야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다. 진행 중 현기증이 느껴진다면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길 추천한다. 효과. 구분 등 늑골과 가슴이 교정되며 다리의 근력과 함께 균형 감각과 평형 감각이 향상되고 집중력에 효과가 있다. 삼각 자세. 다리는 어깨의 2배로 벌리고 양팔은 어깨 높이로 열어낸다.
양쪽 뒤꿈치를 맞춰주고 한쪽 발끝을 완전히 바깥쪽으로 열어내고 선다. 척추를 늘린 상태로 가슴은 정면을 향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바깥쪽으로 열린 발끝을 향해 천천히 내려간다. 이때 시선은 목이 편안한 곳으로 바라보고 상체는 다리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골반을 바깥쪽으로 최대한 밀어낸다. 천천히 하늘을 향한 팔을 귀 옆쪽으로 뻗어내어 척추를 조금 더 바르게 늘려내고 5에서 10초간 유지하며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한다. 주의! 양쪽 뒤꿈치가 일직선이 되지 않으면 균형을 잃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도록 한다. 허벅지 안쪽 근육에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천천히 순서에 맞게 진행하길 추천하며 조금 어렵다 생각이 된다면 벽면에 기대어 진행한다. 효과. 골반과 고관절의 이완을 돕는다. 아랫배와 하체의 힘을 키워내는 효과가 크며 척추와 늑골이 유연해진다. 그러므로 허리, 엉덩이, 허벅지와 종아리 그리고 발목의 유연함과 근력을 균형 있게 만들어낸다. 선활 자세 추미 여왕 자세. 양발을 가지런히 모아 바르게 선 상태로 한쪽 팔을 귀 옆으로 뻗어 올린다. 반대쪽 무릎을 뒤쪽으로 굽혀 잡아준다. 중심을 잡으면서 상체를 대각선으로 기울이며 시선은 한 곳에 집중한다. 5에서 10초간 유지하고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한다. 중심을 잡기 어렵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벽을 잡고 안전하게 진행한다. 효과. 코어, 발목과 하체 근육, 전체 근육을 고르게 강화하며 신체의 균형감을 강화시킨다. 그 밖에도 가슴을 확장시켜주고 척추골의 장기 순환에 도움을 준다. 반상회. (12월은) 자동차세 2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 의무자. 2024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 세액을 연납한 차량 제외. 과세기간 2024.7일, 2024.1일, 30일. 납부기간 2024년 12월 16일에서 12월 31일. 납부기간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세를 체납하게 되면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지연가산세, 세액의 3%, 체납된 지방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최대 60개월 0.66%가 추가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전국은행에서 고지서로 직접 납부, CD ATM기, 농협 가상계좌로 입금. 인터넷 납부, 위텍스 www. Watax Go Call. 인터넷지로 www. Giro or Call. 모바일 앱. 문의처. 정선군청 세무과 560-2127.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가까운 읍, 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세무과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지방세 고지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받자. 대상. 개인사업자 법인은 제외. 세목. 지방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정기분 수시분 연납분. 이용 방법. 앱에서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 다음 달부터 스마트폰으로 고지서 수령. 신청 채널. 18개 앱에서 신청 가능 중복 선택 불가. 간편결제사 앱, 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 금융사 앱,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금융결제원,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새마을금고. 신용카드사 앱, 삼성카드, 신한카드. 이용혜택, 세액공제 정기분. 전자송달, 자동이체 납부 중 하나만 신청 시 고지서 한 장당 800원. 전자송달 자동이체 납부 모두 신청 시 고지서 한 장당 1,600원. 문의처 각 앱의 고객센터, 정선군청 세무과 560-2127.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안내. 겨울철에 발생하는 수도계량기의 동파 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가정마다 상수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파 위험 단계별 군민 행동요령. 동파 예방 단계 1. 최저기온이 -5도 섭씨 초과 동파 가능성 상존. 수도계량기 보호통 함 내부에 헌옷 등 보온재를 채우고 뚜껑을 보온재 등으로 덮거나 부착하여 외부 찬 공기를 차단. 노출 수도관, 화장실 및 보일러 등 보온재 등으로 노출 부위를 감싸 외부 찬 공기로부터 보호. 동파주의 단계 1. 최저기온이 -5도에서 7도 2일 지속 동파 발생. 수도계량기, 노출 수도관, 화장실 및 보일러 등 보온조치 재점검. 동파 경계 단계 1. 최저기온이 -7도에서 10도 2일 지속 동파 발생.
장시간 집을 비울 때는 보온 조치를 하였더라도 욕조의 수도 꼭지를 아주 조금씩 흐를 정도로 개방. 동파 특별 경계 단계 1. 최저기온이 마이너스 10도 미만 동파 다량 발생. 장시간은 물론 일시 외출, 야간 등 단기간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온 조치를 하였더라도 욕조의 수도 꼭지를 아주 조금씩 흐를 정도로 개방. 수도 계량기가 얼어 물이 나오지 않을 때는 불을 피우거나 갑자기 뜨거운 물 섭씨 50도 이상을 부으면 계량기 및 수도관이 파열되오니 미지근한 물이나 헤어드라이기 등을 이용하여 서서히 녹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수도 계량기 동파 등 상수도 관련 문의 033-563-0005 한국환경공단 수도통합운영센터 정선수도사업소. 희망찬 아침 평온한 저녁 깨끗한 정선. 쓰레기 배출은 재활용품은 수요일 배출. 오후 19시부터 오전 7시까지. 토요일, 공휴일 전날은 제외.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 다 같이 동참해주세요. 정선군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기부로 나를 가치 있게 강원을 가치 있게. 2024년 12월 1일에서 2025년 1월 31일. 기부 참여 방법. 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이웃돕기 성금 창구 접수. 계좌 입금 강원 공동모금회 농협 203-01-448497 ARS 060-700-0577 쉽고 빠른 QR코드 기부.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을 통해 모인 성금은 지역 사회 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 이웃들에게 지원됩니다. 다양한 분야의 지역사회 문제 대응 및 해결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니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선군립도서관 12월 프로그램 안내. 이벤트. 프로그램명, 기간, 장소. 내용. 북트리 소원카드 이벤트. 12월 1층 로비. 도서를 이용한 북트리 전시 소원카드 작성하고 트렌드코리아 2025 받기. 문학자판기 사진토퍼 이벤트. 상시. 1층 로비, 2층 북카페. 문학작품 속 문구 출력, 독서토퍼 도서관 사진 찍기 이벤트. 책약 국내 사람들. 상시. 2층 북카페. 2층 북카페 이용자를 위한 사연에 맞는 치유의 책 선물. 도서대출 플러스 카페테리아 할인. 상시. 자료실 어린이 일반. 도서 5권 대출 후 가족센터 카페테리아 음료 1,000원 할인. 북토크 강연. 2025 트렌드 코리아 북콘서트 12월 18일. 수요일 가족센터 대강당. 트렌드 코리아 공저자 권정윤 박사 강연 소리 앙상블 송연 클래식 연주. 가족 뮤지컬 호두까기 인형 12월 21일. 토요일 1층 로비. 크리스마스 캐롤과 다양한 춤과 연기가 있는 겨울 명작 뮤지컬. 국민고향 정선 작가 시 인문학 강연 11월부터 상시 2층 북카페. 정선 지역 작가 박정대, 전윤호, 최준시 인문학 강연. 전시 체험. 원화전시 12월 1일에서 12월 25일 도서관 내. 1층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었는데 2층 호텔 파라다이스. 와외군과 떠나는 독서여행. 상시 어린이 자료실. 독서 티켓, 여권 발급 후 15권 인증 시 와와군 무드 등 선물. 나만의 독서 캐릭터 굿즈 제작. 상시 어린이 자료실. 독서 에코백 만들기. 미니트리 만들기 12월 어린이 자료실.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작은 행동 메모지 작성 후 미니트리 키트 만들기. 다양한 동행 치유의 시작. 정선군립도서관 033-563-6777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033-563-2924 이용 대상 정선군 관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이용 내용 병원 출발 및 귀가시 동행, 병원 내 접수 및 수납, 진료 동행, 처방전 및 약품 수령 등. 이용 시간 평일 9시에서 18시 주말, 공휴일 휴무. 이용 요금 일반 이용자 1시간 5,000원, 초과 30분당 1,500원, 교통비 자부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시간 1,000원 초과 30분당 500원. 신청 방법 전화 및 방문 접수. 방문 접수 정선군 정선읍 봉양 7길 16 정선군 종합사회복지관 사무실. 사회복지법인 원주가톨릭 사회복지회. 정선군 종합사회복지관 정선군. 통합주정차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휘슬. 정선군은 원활한 교통흐름과 불법 주정차로 인한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불법주 정차단속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앱스토어에서 주정차단속 알림 통합 서비스 휘슬 앱을 설치 후 가입 또는 홈페이지 전문 콜센터 1599-6270로 연락 주셔서 가입하시면 즉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1.
한 번만 가입하면 오케이. 타 지역 서비스도 자동으로 추가. 2. 불법 주정차 단속 여부 오케이. 교통 위반 내역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여부까지 확인 가능. 3. 가족 모두 이용 오케이. 자동차 소유자뿐 아니라 이용자 최대 2명 등록 가능. 4. 법인 차량, 공동명의 차량 등록 오케이.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 1. 플레이스토어 안드로이드 및 앱스토어 애플에서 휘슬 앱 설치하여 서비스 가입. 2. 휘슬 고객센터 1599-6270을 통해 서비스 가입. 정보마당. 고향사랑기부제 2024년 10월 14일에서 2024년 11월 14일 기간 중 기부금을 기탁하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장안수 양천구, 장규선 동해시, 이용복 강서구, 유동호 송파구, 정미은 성남시, 홍대식 이천시, 이명숙 태백시, 이진주 무안군, 전진만 영월군, 김동현 영월군, 이용임 고양시, 신기철 광명시, 전세철 영등포구, 김선희 고양시, 김경환 의성군, 정은영 성남시, 서정복 하남시, 홍영희 영도구, 이정윤 은평구, 임경미 연수구, 이완 수원시, 변부섭 평창군, 김창범 원주시, 오수옥 달서구, 박은별 달서구, 조시춘 포항시, 김남경 노원구, 황현순 용인시, 김소라 유성구, 최선도 유성구, 이영남 북구, 김홍국 순천시, 심대영 태백시, 유재홍 수원시, 민경애 태백시, 하영미 삼척시, 전찬희 강서구, 이연옥 태백시, 안필모 원주시, 이종용 성북구, 정경자 성남시, 민선희 태백시, 강민경 성남시, 전진표 춘천시, 이종선 송파구, 최미라 태백시, 우은숙 태백시, 김우영 화성시, 김학현 광명시, 유영록 남양주시, 김두한 관악구, 이지훈 영월군, 박은경 성남시, 김현미 춘천시, 신홍규 군포시, 윤은숙 양양군, 김상현 사하구, 임종열 원주시, 박종혜 원주시, 이경태 서구, 김은섭 동해시, 이정훈 포천시, 이경민 태백시, 정도상 마포구, 안수진 노원구, 나정환 부평구, 김미금 동대문구, 김진환 동해시, 변찬구 원주시, 구자훈 천안시, 차정 도봉구, 김태영 서구, 이명구 춘천시, 노상균 김천시, 신순옥 나주시, 김은주 익산시, 이민욱 안동시, 금아랑 금천구, 김경호 강릉시, 김재희 연수구, 방가현 의왕시, 도상수 평창군, 서주옥 서구, 구본우 노원구, 김미정 강릉시, 황선영 중랑구, 김정학 이천시, 박유선 김포시, 김재화 안산시, 김재국 부평구, 심해후 남양주시, 김용득 수원시, 이용균 의정부시, 이금미 김포시, 유성태 포항시, 장윤님 광진구, 박근희 원주시, 전홍관 연수구, 김동희 양평군, 손지영 지편북로, 윤경미 원주시, 강두원 창원시, 박옥수 창원시, 유혜진 김제시, 조다형 미추홀구, 박춘기 춘천시, 주학중 강릉시, 김명숙 남동구, 배상진 동작구, 이강규 평창군, 김혜나 춘천시, 전정주 청주시, 윤상엽 달서구, 신호민 수영구, 최장식 춘천시, 정종희 성남시, 김선영 남동구, 이성열 포항시, 김상수 춘천시. 정선장학회 2024년 15월 16일에서 2024년 11월 15일 기간 중 장학금을 기탁하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정간의 숲 대표 정병걸 100만원, 안동철 윤순자 부부 200만원, 안희준 임계면 물레리 3만원, 정선군청 복지과 신성근 5만원, 크로커다일 정선점 대표 박설랑 3만원, 정관장 정선점 장혁기 5만원, 제1환경 전재현 3만원,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최승수 5만원, 유창호 A시스템 5만원, 정선읍 박영훈 3만원, 정선군청 조대현 3만원, 임계농협 오성훈 3만원,
전국건설기계 개별 연명사업자협의회 정선지회 20만원. 정선신협 신다정 3만원. 이봉우 신협 5만원. 새싸모회 고용계 3만원. 봉양사리 천이종 3만원. 정선군청 산림과 이양아 5만원.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고기훈 5만원. 맨투맨 미용실 이윤미 3만원. 삼겹전화 정연학 10만원. 북평면 수감리 법밭길 388-이산사야 10만원. 봉양어린이집 원장 유남식 5만원. 홍샘 수학 5만원. 사과마루 신운학 5만원. 대림 농약자재센터 10만원. 정선감리교회 10만원. 북평면 북평리 나선옥 3만원. 나전주유소 김미숙 10만원. 제2의 수농축산기계 10만원. 상유재고택 10만원. 강원도청 이상현 10만원. 재경출양인사 전준영 전창주 10만원. 서경공업사 이상익 5만원. 주기산전력 유은옥 10만원. 정선의 팝대성 측량 이승호 5만원. 정선의 장어 먹으러 와요 박기락 10만원. 노무법인산 재정선지사 전찬호 5만원. 사북어린이집 원장 김정희 3만원. 불새 노래방 대표 김수현 5만원. 현암회계사무소 대표 김관중 10만원. 주정선전력 대표 김우규 10만원. 아라리 매점 김용자 3만원. 푸른 나무지역 가동센터 김미정 5만원. 신동읍 일광농자재 이창호 5만원. 중사 17 고사 19 큰그루회 3만원. 열양면 사계절 막국수 김경석 5만원. 주 디자인 여름 대표 이경민 100만원. 정선군청 장재덕 100만원. 정선군청 이진호 100만원. 정선읍 베스트샵 정선점 LG전자 장혁기 10만원. 기독교대한 감리회선 광교회 10만원. 아라리 종합상사 배북은 5만원. 공개를 원하지 않고 기탁하신 후원자님께 지면을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문의 정선군청 가족행복과 033-560-2185 독자마당 참여하세요. 아라리 독자마당은 아라리 리포터와 군민 여러분께서 만드시는 난입니다. 생활 주변의 미담, 시, 수필, 꽁트 등 다양한 글을 A사 한 장 분량으로 보내주시면 편집자 회의를 통해 엄선하여 정성껏 실어드리며 소정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outsoga777 korea 우편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 3길 21 우편 26131 정선군청 기획관 아라리 사람들 담당자 2024 송년 아리랑의 밤 아리랑 유네스코 등재 12주년 기념 2024년 12월 6일 금요일 오후 7시 아리랑 센터 아리랑홀 4회 전성초 최백호 금잔디 박예리 이한철 정선군립아리랑 예술단 주최주관 정선아리랑 문화재단 후원 정선군 생활법률 Q&A Q 저는 김 씨와 결혼하여 딸인 정선이를 낳아 출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김 씨의 처로 박 씨라는 여자가 이미 등재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저와 김 씨가 혼인하기 전에 이미 박 씨와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로 살다가 박 씨가 집을 나간 후 소식이 없자 대를 이을 목적으로 저와 재혼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용서할 수 없어 정선을 데리고 친정으로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정선은 김 씨와 박 씨 사이에 태어난 것으로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오빠와 친정어머니가 있으나 제 유산은 모두 정선이 상속받도록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A. 귀하의 딸 정선이 김 씨와 박 씨 사이에서 태어난 자로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된 이상 정선은 법률상으로는 김 씨와 박 씨의 딸이므로 귀하가 친정어머니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에 정선은 상속인이 아니어서 귀하의 모든 재산은 친정어머니에게 상속됩니다. 민법 제1000조. 그러므로 귀하의 재산을 정선이 상속받도록 하려면 먼저 귀하와 정선 사이의 친자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귀하가 원고가 되어 박 씨를 상대로 박 씨와 정선 사이에는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정선을 상대로 귀하와 정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한다는 소송, 즉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은 후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판결 등본 및 그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민법 제865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등록부 정정이 이루어지면 정선의 가족관계 등록부 몰안에는 박 씨가 아닌 귀하가 모로 등재되게 되므로 정선이 1순위 상속인이 되어 귀하의 어머니와 친오빠보다 선순위의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정선과 김 씨와의 가족관계는 변함이 없으므로 김 씨의 재산에 대해서는 정선이 여전히 상속권을 가집니다.
주의,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공단 정선지소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내 상담은 국번 없이 132 GIS OGRAPHIC 화가난 화가의 화실 장지수 개인전 2024년 12월 20일에서 2025년 1월 12일 그린바위예술발전소 주최주관 그린바위예술발전소 정선문화원 후원 정선군 2024 송년음악회 문화교실 발표회 2024년 12월 17일 18시 30분 정선문화예술회관 발표회 참가 풍물 큰너울 풍물회 모든북 첼로 라인댄스 고한 오카리나 기타 민요 하모니카 교실 작품 전시 서예 규방 미술 초청 공연 강진 박현호 주최 주관 정선문화원 후원 정선군